MBN 박재인 주모입니다. 오늘은 그 내년도 2019년도의 강남 부동산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제 9.13 부동산 대출 한 5주 만에 이제 하락세로 네. 전환되고 또 강북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도 상당히 좀 주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2달 가까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 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했었잖아요. 재건축. 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은 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네. 이제 상승보다는 좀 보합 내지는 하락의 무게감에 쏠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도강 우리가 이제 마용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북의 대표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들 지역도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둔화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비수기도 좀 겹쳐 있고 여기도 이제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절감 속에 가격이 이제 진정 국면에 드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대출 뭐 규제라든지 그런 게 제일 좀 크겠죠. 아,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게 DSR, 청부채 원리금 상환. 이게 이제 지난달 말부터 시행이 들어갔죠. 여기다가 금리 인상도 좀 예고가 되어 있고요. 역시 이제 9.13 대책의 약발이 좀 뒤늦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물 경기 둔화에다가 정부가 9.21 대책에서 또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이런 점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시중에서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나 꼭 지금은 좀 빠지지만 또다시 재상승을 할 거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 전무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강남은 일시적인 하락이지. 아까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다시 또 재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든지 다시 상승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는 이제 지금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든지 벌집 순환 모형, 미국의 20년 주기설이 있죠. 또 여기에 미치는 핵심 요인들, 그러니까 실물 경기나 정책이나 금리나 수급이나 심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특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올해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내지 5%, 강남은 60 내지 7%가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리하면 저는 지금 집값이 2013년에 바닥 찍고 올랐다는 점, 그러면 올해가 5년째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폭이 비교적 강남은 매우 컸다라는 점, 거의 2배, 3배 올랐거든요. 버블이 있다는 점, 올해가 고점 내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내년 이후에 집값이 수그러든다면 진정 내지는 하락 사이클로 접어든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추세적이고 장기적인,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 2년을 넘어서 2, 3년 내지 3, 4년 정도까지는 하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집값이 이제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 지역, 아까 뭐 노도광이라 해서 이제 노원구, 그다음에 도봉구, 강북구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어렵지 않은데요. 예측이 이 과거에도 보면 강남은 그 리딩 마켓이라고 해서 선도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재건축이 늘 먼저 올라 지난 30년간 그랬어요. 오르고 나면 이게 확산의 법칙이 돼서 인접 지역 또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됐거든요. 이 원칙을 잘 생각해요. 두 번째는 확산이 되면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지금 한 3차례 정도 돈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주변 지역, 변두리 지역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의 마무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경기도 지역이 지금 또 상승폭이 또 이어진다는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번에 한 차례 이번에 이제 이사철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11월이 되면 본래 비수기에 접어듭니다.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하면 내년 2월까지는 이러한 관망세
조정 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강남이 오르지 않는데 강북만 나홀로 오른다든지 경기도 인천이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나 이제 집을 관련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투자의 기회,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둘러서 또 집값이 좀 조정을 보인다, 내린다고 해서 다시 사게 되면 자칫하면 상투 투자, 추격 매수가 고점 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에 하우스푸어 기억하시죠, 예, 전무님? 예. 2012년, 13년, 14년까지 막 유행어였잖아요. 예. 이런 하우스푸어가 새로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거듭해서 예전에도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양가, 신규 분양,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그가 계속 분양가 간접 통제를 하거든요.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그만큼 위험은 낮아지는 것이고 또 소형 새 주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트렌드에도 맞는 전략이다. 또 하나 보태면 경공매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깡통 주택이 서서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경공매 시장도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만큼 매물이 늘어나면 이제 우리가 경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률은 오히려 확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더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2,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많이 빠지면 그때 내 집 마련 기회로 삼는 전략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강남 아파트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